이건 괴담도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 광해군 일기 20권에 실제로 적혀있는 국가의 공식 기록입니다. 1609년 어느 맑은 대낮, 강원도 하늘에 붉은 호리병 같은 물체가 나타나 작은 소리를 내며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양양, 간성 5고을이 같은 날 목격했고 강원감사가 조정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왕조차 함부로 고치지 못한 국가의 공식 기록에 왜 UFO가 적혀 있을까요? 그 붉은 물체의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UFO가 적혀 있습니다. 괴담이 아닙니다. 왕조차 함부로 고치지 못한 국가 공식 기록입니다. 1609년 어느 대낮이었습니다. 강원도 5고을이 같은 하늘에서 같은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의 착각이었다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고을이 같은 날 대낮에 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하늘을 나는 붉은 물체가 적혔을까요? 지금부터 실록 원문을 그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유성인지 미확인 비행물체인지 최종 판단은 당신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때는 광해군 1년 서기 1609년입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음력 8월 25일 사시였습니다. 사시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대낮입니다. 강릉의 하늘은 환하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어떤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면서였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 같았습니다.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다고 기록됐습니다. 물체는 하늘 한가운데서 북쪽을 향했습니다. 마치 땅으로 추락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어질 때 형상이 점점 커졌습니다. 3에서 4장, 오늘날로 약 10m에 이르렀습니다. 색은 매우 붉었습니다. 지나간 자리에는 흰 기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강릉의 기록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도 실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 20권, 광해 1년 9월 25일 개묘 3번째 기사입니다. 놀라운 건 강릉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다른 고을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원주에서도 춘천에서도 붉은 불덩이가 보였습니다. 양양과 간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곳에선 발광체가 빛났습니다. 어떤 곳에선 큰 소리, 굉음이 울렸습니다. 어떤 곳에선 연기꼬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러나 같은 날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한데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감사 이형욱입니다. 감사는 오늘로 치면 도지사입니다. 이형욱은 이 목격담을 정식 장계로 조정에 올렸습니다. 장계는 지방관이 임금에게 올리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국가문서였습니다. 보고 날짜는 9월 25일이었습니다. 목격 한 달 뒤 정리를 거쳐 조정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사관이 이 보고를 실록에 남겼습니다. 여기서 실록의 무게를 짚어야 합니다. 실록은 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차 함부로 볼 수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록은 괴담이나 야사가 아닙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남긴 집단 목격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술자리 소문이 아니라 공문서에 박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하늘의 변화를 흉조로 여겼습니다. 함부로 과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위험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담담히 적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들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여기서부터 400년 논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기상과 천문 현상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조화라는 설명입니다. 먼저 큰 유성, 즉 화구입니다.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큰 별똥별을 뜻합니다. 화구는 붉게 빛납니다. 흰 꼬리를 남기고 굉음을 냅니다. 실록의 묘사와 꽤 겹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구상번개입니다. 볼 라이트닝이라 부르는 공처럼 뭉친 번개입니다. 세 번째는 세인트 엘모의 불입니다. 뾰족한 곳에서 빛이 맺히는 방전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렌즈운입니다. 접시나 호리병처럼 보이는 특이한 구름입니다. 이 설명들은 붉은색과 흰 꼬리, 굉음을 잘 짚어냅니다. 대형 화구설이 특히 유력합니다. 그런데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확인설도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형상입니다. 물체가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유성은 보통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를 냈다고 처음에 적혔습니다. 굉음과는 결이 다릅니다. 세 번째 단서는 방향입니다. 북쪽을 향해 움직였다는 대목입니다. 조종된 이동처럼 읽힌다는 주장입니다. 결정적 반론은 동시성입니다. 여러 고울이 같은 날 봤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큰 화구라면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하늘의 경고로 여겼습니다. 이를 천견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는 꾸짖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몸가짐을 삼갔습니다. 정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 봅시다. 강릉 저작거리에 한 상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는 생선을 팔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붉은 호리병을 봤습니다. 그 옆 사람도 똑같이 멈춰 섰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바로 이 여럿이 함께 봤다가 핵심입니다. 혼자만의 착각으로 지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남의 옛날 일이 아닙니다. 첫째, 기록의 힘입니다. 400년 전 하늘도 남겼기에 우리가 압니다. 만약 이형욱이 헛것이겠지 하고 넘겼다면 이 사건은 사라졌을 겁니다. 본 것을 적는 용기가 역사를 만듭니다. 둘째, 성급한 단정을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유성이라 단정도 외계라 단정도 지금은 이릅니다. 셋째, 사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원문으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누구나 온라인에서 원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 20권을 직접 열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어느 유튜브 낚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왕도 고치지 못한 조선의 공식 기록에 왜 UFO가 적혀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분명 무언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성이었는지 우리는 끝내 확정할 수 없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답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날 강원도의 5고을은 같은 하늘을 함께 올려다봤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우지 않는 한 그 하늘은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이 기록을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역사의 뒷골목, 교과서가 지나친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렇게 묻혀있던 기록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